김기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례 지역을 대표하는 세 개의 사찰이 있는데 지리산 대화엄사, 그다음에 지리산 천원사,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사성암이라고 하는 사찰, 이렇게 세 곳의 사찰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오셨으니까 아마 새겼어요. 그래서 오늘 행사는 구례 지역에 있는 사찰 명상 순례길을 대학생, 청년 불자들이 함께 걷는 순례 체험 행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그다음에 지역의 유명한 문화들이 상실되어 가는데 그 상실되어 가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또 요즘에 많이들 받아들이고 진행되고 있는 걷기 체험, 그다음에 걷기 플러스 순례라고 하는 두 개의 내용들을 결합해서 이 청년과 대학생들이 일찍부터 순례를 통한 치유 경험, 그 다음에 명상을 통한 치유 경험, 이런 것들을 얻는 길을 구례에서 개척하고 브랜드 네이밍해서 구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걷는 길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구례 지역을 대표하는 화엄사라든가 천운사, 사성암을 찾아서 치유 경험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쉬어서 힐링해가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사 열애 부처님, 부처님 중에서도 부처님 보시면 저기 앉아 계시는 손 중간에 부처님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병이 들어서 받는 고통을 구제하시는 의왕이라고 하는, 의사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어로 하면 높은 지대 사이를 흘러가는 강이에요. 그래서 섬짐이라고 하는 말이 높은 언덕 사이로 흘러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리산 자락을 흘러가는 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596년 이후로 여기를 뚜꺼비나루라고 하는, 뚜꺼비라고 하는 동물을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일본군이 공격을 해와서 조선과 중국의 명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가 협력해서 일본군과 전쟁을 했는데 이 강에 사는 뚜꺼비, 이 강 주변에 사는 뚜꺼비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와 가지고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걸 조선군과 백성들에게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무사히 방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구례 지역을 걸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구례의 옛날 역사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걷는 길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뚜꺼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붙잡고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강 중간에 뚜꺼비 모양의 돌을 다듬은 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항공서비스 무역학과 유승균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건물 혹시 이름 알고 있나요? 네. 네, 명칭이 어떻게 되죠? 은조루라고 하죠. 네, 제가 전공이 무역이다 보니 전 세계 다양한 도시들의 건물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전라도 구례에서 경상도의 가옥을 볼 수 있다. 마치 뉴욕에서 한국의 건물을 보는 것 같은 신선함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 운조루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들어오면서 연못을 봤죠? 네, 어떻게 생겼나요?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죠? 그 안에 어떤 하나가 더 있지 않았어요? 동그란 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건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나요? 1776년입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1776년 조선시대 영정조 시대, 영조시대죠. 후기에 가까운 시절인데 1776년이면 혹시 몇 세기인지 알아요? 18세기. 혹시 18세기에 전 세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18세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어지는 그 시절에 조선 중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이 건물이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잠깐 들어오면서 봤던 저 연못이 아주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생긴 틀 안에 원형으로 생긴 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건물 앞에 그것을 조망할 수 있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보통 조선시대 가장 지배적인 종교 역할을 했던 사상이 뭔지 알고 있나요? 유교죠. 유교가 가장 지향했던 건 성인이 되기 위한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만들어진 형태를 가옥에서도 보고 싶다, 달성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고 해서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가옥 앞에 있는 저 연못입니다. 땅은 네모나다, 하늘은 둥글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을 직접 실현하고자 만들었던 대부분의 조선시대 건물들 앞에, 큰 건물들 앞에는 저렇게 사각형의 연못과 동그란 형태의 섬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저걸 이제 한자로 이야기하면 하늘은 둥글다, 천원, 땅은 네모나다, 지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형태가 조선시대 유교적인 사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 역할을 하고요.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그 학자들 입장에서는 나도 깨닫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늘 보면서 자신을 되새기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못 봤다면 나가다가 한 번 더 천원지방을 형상화하고 자신의 성찰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으면서 우리가 목통으로 생긴 거 하나 봤죠? 혹시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네, 타인능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열 수 있다 라는 뜻의 타인능해는 이 건물을 지었던 유이주라는 분께서 굉장히 건물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쌀, 독을 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게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문 밖에 있죠. 집에 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와서 필요한 쌀을 가져갈 수 있게 했다. 그래서 모두와 함께 나누어 공유하는 삶을 추구했던 이 유이주라는 분의 사상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방에 굉장히 유명한 부자로 유이주라는 분이 있었다면 또 여러분들은 경주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경주에 또 굉장히 유명한 부자 한 분 계시죠. 네, 최 부자님. 그렇죠. 전라도에는 유 부자님. 이래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양대 부자가 그 마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했던 그런 삶의 궤적들이 잘 녹아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요 가옥 건물 보이시죠? 네. 혹시 명칭을 뭐라고 부를까요? 요 사랑채가 운조루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이 건물 자체를 운조루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운조루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왜 운조루라고 부를까?
많은 이름 중에 왜 이 가옥의 이름을 운조루라고 했을까요? 네, 구름 문자의 새 조자거든요. 구름 속에 새가 노니는 모습을 꾸며 놓은 곳, 혹은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다시 한번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형태의 운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이 유의주, 보통 이게 가옥 명칭을 달 때 주인의 호를 가옥의 이름으로 삼아요. 이제 당호라고 부르는데, 보통의 가옥들은 모두 자기만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 그 이름은 주인의 호를 따라서 명칭을 부여한다 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가옥을 살펴볼 때 아, 여긴 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여기 운조루라고 했잖아요. 건물 이름 뒤에 루자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보통 이렇게 건물도 격이 있는데, 격이라는 거 알죠? 등급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왕들이 기거하는 곳, 왕들이 기거하는 곳 뭐라고 불러요? 궁궐이라고 하잖아요. 영어 명칭으로는 팰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팰리스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게요? 궁궐 또는 궁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전자를 붙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건물들을 이야기할 때 전자가 붙어 있는 건물들,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다시 화엄사, 천은사로 갈 텐데 사찰에도 전자가 붙어 있는 건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건물이 뭐예요? 대웅전. 이렇게 전자가 붙어 있는 가옥들은 왕 또는 종교적인 최고 어떤 그 성인, 성자, 뭐 깨달으신 분이 있는 부처님들이 모셔진 곳들을 전이라고 불러요. 가장 높은 격조의 건물. 그래서 우리가 궁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궁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밑에 왕은 아닌데, 로열 팰리스는 아닌데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저명 인사들, 우리가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뭐 정승들이 머무는 공간들은 전자를 쓸 수가 없어요. 왕들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당자를 써요. 그분들은 당자를 써서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다, 내가 기거하는 곳은 무슨 무슨 당 이렇게 붙이는데, 경주에도 당자가 붙어 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안강 쪽에 위치한 보통 사원, 서원들이 당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경주 지역에는 동락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무슨 당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으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기거하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전이나 당은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옥이라고 불러요. 이 당이나 전의 하위 부속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건물들을 다 각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요. 사찰에 가면 삼성각이라고 하는 작은 또 건물들을 볼 수 있어요. 전 밑에 하위 건물들을 각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부여하는데, 당 밑에는 뭐를 붙일까? 뭐 각을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루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보통 루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높이가 좀 높죠? 여러분 높이에서 조금 이렇게 내 키보다 조금 높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계단도 있고. 이렇게 땅에서 사람 키 정도의 높이의 마루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들은 다 루라고 붙여요. 왜 높이를 이렇게 높여 놓을까요? 평지에 지어도 되는데 왜 굳이 사람 높이를 맞추어서 거기에 마루를 깔고 그 위에서 내려다 볼까요? 아, 자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눈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게 뷰를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형태의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루자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름들을 부여해요. 땅에 똑같은 형태인데, 루와 똑같은데 그냥 땅에 짓는 건물들도 있어요. 그건 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 중에 가장 유명한 정이 뭐예요? 압구정. 강남의 압구정요. 이 정자가 붙어 있는 곳들은 루와 똑같은데 높이가 달라요. 높낮이에 따라서 건물 이름들을 다르게 부른다. 그래서 건물의 격이 있는데 보통 전, 당, 각, 루, 정 이렇게 격을 부여해서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구나. 아, 이름의 격이 존재한다는 건, 건물의 격이 존재한다는 건 사람도 격이 존재한다 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다른 형태로 있을 거예요. 다 있죠. 왜냐하면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를 살펴보면 뭔가 성스럽고 가치 있고 남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는 일반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가옥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상징화해요. 여기는 조선 중기 후기에 들어오는 굉장히 유명한 부잣집이면서 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분의 사상과 가치관이 잘 녹아져 있는 그런 가옥이기도 해요. 뒤에 잠깐 보시면 문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가 보통 그 양반들이 구축할 수 있는 건물 중에 가장 많은 방의 개수, 칸을 세보면 지금 한 55칸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처음 만들 때는 99칸이었다고 해요. 99칸이 왕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건물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공간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했던 분의 정신과 철학이 잘 녹아져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공간을 보여주는 이유는 또 뭘까요? 왜 굳이 우리가 여기에 왔을까요? 왜? 왜 왔을까요?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격이 높아졌을 때 나만의 격이 높아진 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격이 생기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둘러보고 이 공간에 담겨있는 정신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여러분들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춥고 서늘한 겨울바람 시작이 되고 있죠? 네.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봄은 언제예요? 지금부터죠. 왜? 우리는 격이 있는 공간에 와 있고 우리의 격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높아질까요? 끝도 없이 높아. 끝없이요. 여러분들에게 99칸이 아니라 100칸짜리 건물이 생길 때까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넓혀가요. 네, 운조루처럼 이 공간이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높아진 지위와 여러분들의 높아진 소양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조금씩 이 건물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양이도 지나다니고 있으니 함께 인사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동대? 경주 동대 친구들? 제가 항상 누누이 하는 얘기가, 사찰, 우리가 사찰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절이라는 공간은 편안한 공간이 돼야 된다. 부처님, 우리 보통 절을 이제 부처님들을 관세음보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표현할 때 꼭 엄마 품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엄마 품에서처럼 사찰이라는 공간이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어주고 토닥이듯이
지치고 힘든 젊은 친구들이 갈 곳 없을 때 편안하게 폰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다 보면은 저절로 어느 순간에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절에서 잤으니까 또 동국대학교 다니니까 부처님 불자가 돼야 돼. 꼭 그 종교관에 불교로서 해야 돼. 그런 강제의식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내 어떤 그 기저의 무의식 속에 따뜻함으로 각인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은 언젠가는 아주 자발적으로 기쁘게 부처님 곁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인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천은사에 온다면은 언제라도 한 가족처럼 그렇게 맞아주겠습니다. 편안하게 하고 또 산책 한번 하고 그렇게 쉽시다. 길어져봤자 지금도 기네.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의 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낮에 찬바람 맞으면서 여러분들 좀 지금 따뜻한 방에 들어오니까 후끈후끈하면서 피곤하시죠? 그래서 원래 준비했던 이야기는 좀 길어요. 긴데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눈빛을 제가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짧게 준비를 해서 다시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피곤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템플스테이, 천운사, 어느 지역? 사찰 말고 여기 구례가 지금 어느 산을 끼고 있나요? 지리산이죠. 근데 지리산이 여기 구례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전남 구례 그리고 전북 남원 오시면서 남원 표지판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경남 하동 또 함양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산청 이렇게 해서 3개의 도와 5개의 시군 그 다음에 15개의 면을 안고 있는 곳이 지리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다른 어떤 산보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안고 있는 곳이 지리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고 있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리산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대지문수사리보살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문수사리보살. 문수보살의 정식 명칭인데 대지문수사리보살의 지와 리를 따서 그래서 지리산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거기에 담긴 의미는 문수보살은 워낙에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혜를 성취해서 많은 중생들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기만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모두 다 끌어서 안고 가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진 땅이기 때문에 지리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세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 방장이 뭔지 아세요? 방장 못 들어보셨어요? 방장산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고명한 스님들, 큰 스님들을 부를 때도 방장스님이라고 하고 방장스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을 방장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고명한 그런 스님들이 모두를 다 안고 가는 것처럼 이 산세가 굉장히 넓고 품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을 껴안고 갈 수 있는 산과 같은 곳이다 해서 그런 방장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은 두류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백두대간에서부터 흘러나온 땅의 흐름이 전기가 여기 지리산에서 끝난다라고 해서 두류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했어요. 잠깐. 그런데 대부분 지리산이 갖고 있는 명칭은 품고
우리를 다 보듬어 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상품. 오늘 추웠죠? 이제 갑자기 졸음이 확 달아나죠? 여기 지금 뭔가 꾸러미가 커요? 자, 엄마가 생각나실 텐데, 그런 어머니 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같은 산인 것만큼, 여기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오늘은 이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지리산에는 여신이 계신다고 전해져요. 여신인데, 총 3분의 여신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여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누굴까요? 힌트, 드라마에 나온 여신입니다. 두 번째, 할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섬신할 땡! 손 들고. 아프로디테? 자, 호텔 델루나에 나왔던 아니. 손 들고. 마고신. 먹을 게 좋아요? 따뜻한 게 좋아요? 먹을 거. 자, 이걸 또 잘라서 준다, 그지? 치사하게. 자, 마고여신. 첫 번째는 마고여신이 여기에 사신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두 번째는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부인께서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고려의 태조 왕건의 어머니인 위수광후가 여기서 신이 돼서 산신이 돼서 이곳을 지키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에 마고여신 이야기와 얽힌 이야기 2가지만 해드릴게요. 2가지씩이나. 그죠? 근데 첫 번째는 마고여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머니처럼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마고여신이 사실은 태초에 우리 당군신화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때는 굉장히 젊으셨어요. 젊은 마고여신이 이 땅에서 딱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주변을 딱 보니까 해와 달 그리고 별과 땅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심심해. 근데 비도 내리는데 이 땅이 뭔가 심심해요. 그래서 손으로 긁어 모으니까 세웠더니 그 흙덩어리들이 뭐가 돼요? 산이 돼요. 그리고 긁은 자국은 계곡이 돼서 물이 쌓이기도 하고, 또 물이 많이 쌓인 곳은 바다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구가 만들어진 것처럼 마치 가이아처럼 그런 그 전설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마고여신이 그렇게 땅도 만들고 돌다가 보니까 제일 자기가 잘 만든 곳으로 보이는 게 바로 여기 지리산이었어요. 그래서 지리산의 제1봉에 묵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산봉우를 보니까 어떤 멋진 남자가 있어. 바로 반야산신입니다. 반야산신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길을 막 보냈는데, 텔레파시를 보냈는데 이 남자가 보질 않아.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은데 내가 눈길을 줬는데 나를 안 쳐다봐. 그러면 왠지 더 끌리지 않아요? 맞죠? 여기는 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니래.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무릅쓰고 반야산신한테 가서 청혼을 해요. 나 당신한테 첫눈에 반했어. 나랑 결혼해. 그래서 반야산신이 얼떨결에 결혼을 해요. 살다 보니까 괜찮은 여자인 거야. 그래서 첫째 아들 천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8딸을 낳아요. 그래서 맨 처음 신혼살림을 살인 게 제1봉. 그래서 거기서 첫째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서 천왕봉이 됐어요. 첫째 아들 이름을 따서. 그리고 두 번째 봉인 원래 반야산신의 거주처가 됐던 곳은 반야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봉에서 주로 살다가 어느 날 반야산신이 이래요.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데 나 수행하던 거 계속 좀 하고 싶어. 하고 나서
딱 성취가 되면은 내가 당신 옆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나 잠시 들어갔다 올게. 그래, 여보, 내가 기다릴게. 하고 기다려요. 근데 이 남자가 가서 소식이 없어요. 그동안 마고요 씨는 계속 나뭇잎 베껴서 옷도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아들은 장성을 했고 8딸들은 다 장성을 해서 팔도에 내려보냅니다. 팔도에 내려보내서 가장 큰 무당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애환을 보듬어주는 그런 큰 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오지 않는 그 반야산신 때문에 마고요 씨는 어느 날 있는 대로 화가 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옷을 박박 찢어요. 내가 이 반야산신 때문에 이런 옷도 만들었어? 이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나 이 남자랑 이제 결별일 거야. 찢어버려요. 그런데 찢어버린다는 거는 애증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반야산신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쯤부터는 이 마고요 신이 나는 저 남자가 보고 싶은데 이미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은 그 역사가 있어서 쪽팔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반야산신을 몰래 보러 가는 날은 여기 지리산에 구름이 끼고 안개가 껴서 자기가 가는 모습을 안 보여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은 이제 오늘은 굉장히 화창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는데 혹시나 내일 안개가 껴있고 구름이 잔뜩 있어서 지리산을 보지 못한다. 특히 반야봉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는 마고요 신이 남편 반야산신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보면은 아 마고요 신이 사랑이 막 동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고 이 마고요 신과 관련된 두 번째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느 강변을 걸으셨어요? 섬진강, 섬진강을 강변을 걸으셨어요. 근데 그 섬진강변을 걸으실 때 여러분들이 강 위에 이렇게 바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보셨죠? 바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혹시 확인하셨어요? 네모난 거 말고 동글동글하게 부처님처럼 아우 절에 갔더니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섬진강의 돌들은 대부분 여기 두껍다리도 있는데 두꺼비 모양 그리고 자라 모양의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양의 돌들이 왜 생겼는지 이제 마고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고요 신이 반야산신과 결별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이전에 신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반야산신 팔짱을 끼고 마고요 신이 그 신들의 모임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누구처럼? 나처럼. 나처럼. 근데 팔짱을 끼고 들어갔는데 이 마고요 신을 본 순간 한눈에 반한 신이 있어요. 누구냐면 용왕의 용왕. 용왕은 물에 살고 마고요 신은 산에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반야산신이 옆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용왕이 그 다음부터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시름시름 알아요. 그때부터. 마고가 눈에서 계속 밟히는데 볼 수도 없고 남편이 있는 몸이고 하니까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자라가 눈길을 딱 보니까 아 용왕의 눈길이 계속 지리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채고 용왕님 제 등에 업히세요. 어디 갈 데가 있습니다. 나 힘들어. 갈 데가 있어요. 지라고 하니까 바로 탔어요. 그래서 타고 왔는데 섬진강 하류에서부터 올라왔는데 문제는 자라가 여기까지 무트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 본 두꺼비가 지리산의 두꺼비가 용왕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섬진강으로 뛰어 내려가서 자 이제 자라 너는 끝났어 여기서 용왕님 제 등에 타세요. 그리고 껑충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리고는 마고요 신을 드디어 만났는데 마고요 신한테 사랑을 고백하니까 마고요 신이 어머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쁜 건 알겠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리고 남편도 있는 몸입니다. 하니까 용왕이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만 당신과 데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당신의 모습을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그 날만 허락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고요 신이 그래 그래야 살겠다니 어쩔 수 없군요. 허락하지요.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용왕은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날짜는 정혜 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자라대로 계속 대기 중. 그리고 여기 왔다가 용왕님 오셨나? 아닌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바위가 되기도 하고 두꺼비는 매일매일 한 마리씩 뛰어내려와요. 용왕님이 오늘 오시나? 오늘 오시나? 해서 뛰어내려온 두껍들이 바위로 변해서 계속 용왕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용왕이 올라오는 날은 딱 하루이긴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두꺼비가 뛰어 올라서 지나가는 자리가 내일 여러분들이 가실 화엄사를 지나서 지금 여기 천은사를 거쳐서 지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용왕이 가는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밤에 이제 대신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산책을 하다가 뭔가 번쩍번쩍하는 껑충껑충 뛰는 게 있다 그러면 아 두꺼비가 용왕님을 태우고 올라가는가 보다. 사랑을 좀 확인하는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설들이 내려오는 그런 그 지리산인 지금 유치하다고 웃고 있죠? 응? 웃었지? 너무 대놓고 웃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전설들이 내려오는데 물론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 이야기가 또 중심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지리산은 어찌되었건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산이고 많은 것들을 끌어올리는 지혜를 끌어올리는 그런 산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또 내일 화엄사를 방문을 하실 건데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끌어올리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옆에 친구들 다 같이 오셨어요. 친하지 않던 친하던 간에 사람은 악연도 있지만 선연으로만 끝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만큼 또 지혜롭게 여러분들 서로가 선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